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슬슬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관심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반등과 회복의 탈출구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도 걱정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미국의 대선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상황부터 보죠. 이제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수를 보면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 232명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4년 전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선거인단 수를 정확하게 뒤집은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이변이 없다면 뭐 바이든 당선인이 그대로 백악관에 입성을 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뭐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계속 뭐 법정에서 기각되거나 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확실히 물러나야 될 걸로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이제 정보 같은 걸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계속 막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바이든 그 당선인의 어떤 그 전환 절차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독감에 대해서 이제 순조롭게 그 한 대통령에서 다른 대통령으로 이 방어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연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상당히 크게 걱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이 지금 빨리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 절차조차도 지금 이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마치 본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발언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조금씩 이제 자기도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인정을 하다가 또 어저께는 또 강력히 자기가 이겼다는 말을 또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물러나기는 싫은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전환 체제를 제대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다른 공화당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은 좀 물밑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는 뭐 물러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이끌 재무장관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파월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사실 옐런 의장 이름을 안 부른 지가 제 입장에서도 좀 오래돼서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인데 옐런 의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옐런 의장이 아직까지도 그냥 조용히 파웰 의장한테 좀 충고를 하고 있었다고 뭐 그렇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몇 신문들 미국의 몇 신문들은 제넷 옐런을 상당히 그 높은 강한 후보자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후보자로 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네일 브레이너드라고 지금 현재 연준 위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는 가장 유력한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연준에서 만약 네일 브레이너드 의원을 데리고 간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연준 의원에서 공석이 2개 있습니다. 네. 공석이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리는 뭐 거기에 대한 후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한 자리는 쉘튼이라는 좀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조금 좀 그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네. 이례적인 이론을 주장했던 그 분을 지금 그 자리에 옮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표가 없어서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모든 공석을 채워넣겠다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선 만약 그 쉘튼이 들어오고 브레이나드가 빠져나간다면은 그러면은 또 연준에서 좀 약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있긴 한데요. 네. 하여튼 지금 재무부 장관에서는 그 옐런하고 브레이나드가 가장 이제 많이 유력화된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당히 좀 그 좌익이라고 좀 이제 소문 나 있죠. 네. 그 상원 의원이 전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맡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지금 저 재무부 장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분이 되기로는 좀 너무 좀 정치적인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게 그리고 또 상원에서도 또 한 명 빠져나간다면은 또 나중에 바이든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48대 50 그리고 아무리 잘해봤자 50대 50이 되거든요. 예. 그 상원에서 그래서 한 표가 소중한 상원에서 한 명을 빼나가고 싶어 할까?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제레드 버ን스타인이나 뭐 진 스펄링 같은 클린턴 오바마 팀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분들도 지금 좀 그 경제팀으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거론하신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벌써 2명이나 현재 연준 소속인데 연준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간의 관례까지 깨가면서 연준을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고 뭐 그 부분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친다라는 식의 우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원, 전 연준 소속 같은 사람들을 재무장관으로 끌어오는 게 마치 행정부와 연준 사이의 화해 제스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만 빼놓으면은 그러면은 저 연준의 독립성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에 그 연준이 좀 그 트럼프를 지켜주지 않았다.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연준이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독감하기 전에도 그 금리를 한 2번인가 낮췄는데 왜 낮췄는지 아직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뭐 예. 주식시장을 가장 쉽게 빨리 활성화시키는 거는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뭐 그런 그 트럼프 압력에 좀 버텨내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조금 더 여력이 조금 있었을 더 수도 여력이 있겠네요.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진 상태죠. 뭐 예. 0보다 이하로 지금 뭐 미국 측에서는 내려갈 의지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지금도 그냥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주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 일부 세력만 빼놓고서는 연준의 독립성은 계속 지켜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공석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셸튼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진짜 그냥 뭐 상당히 이례적인 이론을 또 그냥 주장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많으니까 근본이주의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매파로 구분해야 합니까? 비둘기파로 구분해야 합니까? 매파로 기준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전에 공화당 일부 분야에서 가장 연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다는 주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이 주지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목표는 그만큼 연준이 그 통화량을 찍어내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달러의 생각하는 영향력을 거니까요. 줄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것은 아주 그 트럼프 지지하는 그 극보수파의 일부에만 일부만 주장하는 사항이지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믿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연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국내로 시선을 좀 돌려서 금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긴 금리인데 기준금리는 아니고 좀 다른 금리입니다. 지금 최근 국내 대형은행 산하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대출금리가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뭐 기준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미 제로에서 더 이상 내릴 의지도 없고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서 더 내리기 좀 힘든 상황일 텐데 기준금리가 이미 바닥이고 더 내려갈 구석도 없는데 대출금리가 왜 오른다는 걸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적자가 늘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그러면은 그 국채 가격이 감소하면서 그 시장 금리가 오를 거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단순히 나가가지고 지금 0%니까 오를 수밖에 더 없다. 그러니까 네. 특히 장기적인 같은 경우는 오를 수밖에 더 없으니까 이제 좀 그 경기가 조금이라도 부활되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올릴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더 앞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올린다 그런 논리를 지금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뭐 따져보면은 요거는 코로나 독감이 얼마나 심해지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그 세력하고 바이든 세력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다음 1, 2년 동안에 엮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제 네. 혼란이 더 심해진다면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오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가능성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다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면은 모든 일이 그 코로나 독감도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세력이 뭐 바이든 그 정책을 뭐 너무 심하게 막지 않는다면은 그럼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예측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기획재정부에서 그린북을 내놨습니다. 경제 동향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2달 연속해서 등장을 했거든요. 지금 뭐 수출 빼고는 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경기 지표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현재 경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9월 통계 우리가 저 그 9월에 뭐 어떤 그 매출이나 뭐 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좀 뭐 잘 나온 게 사실인데요. 저기 그 9월 통계 보면은 백화점 매출액도 좀 한 2.4% 늘었고 네. 할인점 매출액도 한 2.8% 늘었고 생산도 한 8.0% 제조업은 한 8.0% 늘어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9월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9월에 잘했다면은 뭐 11월, 12월에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네. 이게 10월 동안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통계들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출 쪽은 우리가 좀 수출 쪽을 좀 그 잘 보고 있었지만은 지금 유럽도 지금 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 있고 뭐 일부 국가들은 벌써 격리에 들어갔고요. 네, 미국도 그다음 상황이 안 미국도 지금 뭐 하루에 지금 15만 명 수준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뉴욕도 지금 부분적으로 격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좀 예측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그냥 최근 그 통계를 보면은 10월 통계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10월 통계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보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뭐 미국,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주말 새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다가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 경기 상황은 어떻게 좀 영향을 특히 어느 부분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물론 언제든지 서비스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좀 숙박업이나 뭐 저 식당 같은 데가 조금씩 이제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격리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먼저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쪽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테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 그 연초에 했던 것 그 여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최소한도 지금은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추경을 다시 저 이제 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현재 그렇죠. 없는 올해는 상태니까 특히나 없겠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타격이 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것을 예측해 왔습니다. 겨울 되면은 숫자가 더 나빠질 거라고 그냥 전 세계 그 전염병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네. 다 저 집 안에 있을 거니까 추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마 있을 거는 확실한데 요거를 우리가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 저 그 마지막 그 2주일 동안의 두 달 동안의 경제 활동을 저 판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상 1.5단계를 거의 예고하다시피 하고 뭐 호소문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서 200명대에서 좀 내려가고 1.5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